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잠적한 조성길 북한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현재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고 이탈리아 정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조 대사 대리의 망명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야당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사실상 공약 폐기라며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습니다.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반박 동영상을 공개하자 일본이 또 반박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 보인다며 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미국이 일부 제재를 풀어야 하지만 북한도 과감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함께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소속팀 토트넘의 7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11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절정의 골 감각을 뽐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북한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 조성길이 이탈리아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보기관의 조성길의 신변을 보호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지 시각 4일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라 레푸블리카의 조성길이 미국으로의 망명을 기다리면서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정보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보당국이 즉시 이 사실을 미국에 알렸고 미국의 요청으로 조성길의 이탈과 잠적을 극비에 붙여왔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인 듯 조성길을 잘 알던 이탈리아의 한 전직 상원 의원은 조성길의 망명이 의외라고 말했습니다. Lui era molto orgoglioso e fiero del suo popolo e del suo Stato.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조성길로부터 망명과 보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밝힌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 희망 소식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미 협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미국 망명 신청 의사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은 답변할 수 없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신변 안전이나 재산 보호,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사건과 쟁점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기대되는 시점에 불거진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년간 합법적인 정상으로서 위상을 다지려던 북한 김정은에게 굴욕적인 일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의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정상 모두 핵 담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미국이 2차 회담 후보지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 But I'm confident that in the next short period of tim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will get the chance to meet again. 비핵화 협상과 조 대사 대리의 망명 문제를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미국 내 강경론에 인권 문제도 더해져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오늘 조 대사 대리에게 블로그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으로 가지 말고 한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는 조 씨를 친구로 호칭하면서 한국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서울에서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조성길 대사대리를 친구, 성길아라고 부르면서 200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났던 인연을 회상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성길 아저씨네 가족이 서울로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며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이라면서 한국의 수도 서울을 통일의 전초기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을 떠나면 그리운 것이 사람인데 한국엔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공사는 조 대사 대리도 다녔던 평양 외국어 학원의 동문들을 만나 과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한다며 한국 생활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태전공사는 조 대사 대리에게 함께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탈리아에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가겠다라는 뜻을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전공사는 1962년생, 조 대사 대리는 1975년생으로 6년 전 평양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태전공사의 인터넷 블로그를 종종 봤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편지 역시 직접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이른바 광화문 청와대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어제 유홍준 광화문위원회 자문위원이 밝히면서인데요. 그러자 야당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설민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광화문 청와대 공약 백지화 논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께 사과드리고 사죄드려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민께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의당도 대통령의 1호 공약이 20개월 만에 허무하게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실을 고려해 공약은 보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을 놓고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네, 이처럼 광화문 이전 포기를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의 이유와 뒷이야기 등을 황재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공약을 파기한 이유 먼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이번에 평가를 책임졌던 이제 유홍준 자문위원은 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안과 비용 그리고 역사성인데요. 예. 먼저 보안 측면을 보시면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100m 안에서는 네.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광화문으로 옮기면 시위가 많은 광화문 광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면 행사를 하는 영빈관, 본관, 그리고 회의장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광화문 근처에는 그럴 부지도 없고 설사 부지를 구한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은 좀 긍정적인 면입니다. 네. 광화문으로 해서 북악산으로 이르는 현재 청와대 위치가 조선왕조 때부터 왕이 산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뭐 이유는 알겠는데 사실 이 정도 이유라면 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무리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도 썼던 공약이기 때문에 아, 그때도 했습니까? 예, 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따져보지 않고 2번이나 공약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혹시 국민에게 가까이 간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말을 한 게 있습니다. 후보일 때는 막연히 집무실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핵이장 같은 부대 시설 이전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건데요. 예. 물론 이제 공약이 취소됐다고 뭐 비판하는 것 이상의 예를 들어 뭐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적어도 대통령이 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공약 포기를 놓고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공식적인 공약 포기 발표가 이번이 두 번째였던 셈인데요. 그 일각에서는 뭐 이런 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째서요? 그 못 지킬 공약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뭉개고 있는 경우도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요. 예. 비교적 빠르게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좀 깔끔한 일처리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집무실 말고요. 대통령이 사는 관저는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광화문 이전 취소 발표와 함께 일부 청와대를 더 개방하는 안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어떤 건지 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 근처에 그러니까 경복궁을 거쳐서 청와대를 거쳐서 북악산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직선 길이 이제 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국민들한테 경복궁을 출발하는 직선 길을 북악산까지 개방을 하겠다. 네. 만들어서 개방하겠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럴 경우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중간에 딱 걸린다고 합니다. 아, 저 가운데 지점에 관저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홍준 의원이 관저를 옮기는 방안을 경호처와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풍수지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풍수지리 학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유홍준 의원이 관저의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했을 때도 옮겨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대통령의 집이었던 곳이 풍수상으로 좋지 않다. 좀 이색적이라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 한 풍수지리 전문가는 이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바위가 크고 많아 살기가 강한 산인데 이런 살기를 청와대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청와대 우측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청와대 우측에 인왕산이 있는데요. 예. 이 우백호 역할을 하는 인왕산이 너무 크고 높아서 청와대로 가는 혀를 막고 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풍수지리는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유홍준 의원이 풍수상으로도 관저 이동에는 수많은 근거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국민한테 다가가는데 장소가 중요한 거는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일본이 내놓은 레이더 갈등 동영상에 자막을 달아서 반박하는 일종의 되치기 전략을 구사하자 일본도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동영상에 일본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 보인다면서도 무슨 내용이 다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별도 자료를 통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방부가 제작한 4분 30초짜리 동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다른 주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만 밝혔고 격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가 반박 동영상과 함께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비춘 건 위험한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일본이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건 목표 달성이 끝나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레이더 논란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만한 소기의 정치적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이의 제기나 문제화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일본 방위성이 초계기의 비행 기록 등을 토대로 한일 당국 간 협의 때 우리 정부에 반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신년회 자리. 500석에 달하는 행사장의 자리가 꽉 차 일부 참가자들이 바닥에 앉거나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거가 너무 좀 뜻밖이고 그런데 항상 미디어 지역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되게 수세에 몰리고 그래서 좀 소외된 느낌들이 있었는데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대통령 지지 발언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조금만 임기내에 꼭 통일까지 달성하시고 여당에선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굉장히 잘하라. 나는 다 나간다 하던데. 이 수급주도 성장이요. 속성이 성과가 나오려면 한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다만 김 의원과 함께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한 당내 우려도 전했습니다. 그 1월 5일 날 어디 나간다는데 거기 왜 나가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우리 의원들도 물어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진보 성향의 한 팟캐스트는 성남의 조폭을 캐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해 논란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회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동시에 행동을 양측이 해줘야 돌파구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시작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밝혔는데요. 이혁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알릴레오와 홍카콜라로 대표되는 유튜브 정치 열풍, 왜 그런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 첫 손님으로 출연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여기서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도 과감한 행동을 좀 보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그와 동시에 미국도 부분 해제를 해주면은 그러면 여기서 뭔가 돌파구가 만들 수가 있죠. 기존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북의 입장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예요. 참관시켜서 심지어 검증 한번 하라고 그러고 행동으로 보이면 달라질 수 있죠.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3분의 2 이상 이제 파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검증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 2월을 언급했고 미국 관리들이 몽골과 베트남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희망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북미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가서 함께 종전선언을 하고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 말을 아끼던 김 수사관은 검찰이 함께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연이어 10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첩보 내용과 최근 소환된 환경부 전 관계자들의 증언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공표했던 내용에 좀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2일부터 검찰은
환경부 전 관계자들을 불러 사퇴 압력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일부 그렇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의 진술과 제출 문건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 중이며 조만간 김 수사관을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요즘 스키철을 맞아서 가족들과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주의 한 리조트에서 리프트가 고장이 나 승객 30여 명이 10m 높이에 1시간 동안 옴짝달싹도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 동대문의 한 가발 매장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태운 설상차가 내려오고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킵니다. 스키장 내 리프트가 멈추자 소방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쯤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초급자용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8도로 승객 33명이 높이 10여 미터의 리프트에서 1시간가량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리조트 측은 운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리프트가 멈췄다며 수리를 마치는 대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2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층 가발백화점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고 이 연기를 흡입한 손님 한 명이 구급대원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쪽 내부에서 나다 보니까 불이 나고 불이 났다는 신고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지나가는 행인분이 이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던 고급 외제차가 터널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전남 해남에서는 만취 상태로 무려 10km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훈 기자가 전합니다. 터널을 달리던 승용차 양옆으로 고급 외제차 2대가 지나가더니 뒤따르던 검은색 외제차가 중심을 잃고 두 바퀴를 돕니다. 엄청난 속도의 브레이크에서 불꽃이 튀고 터널벽을 들이받고서야 간신히 멈춰섭니다.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30대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한 것으로 보고 과속이나 난폭 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웬일인지 맞은편에서 비상등을 켠 차들이 지나갑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한 상황인데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차량이 전조등으로 경고해도 질주가 멈추지 않더니 결국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0km를 역주행하던 60대 운전자는 2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음주로 인해서. 지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술로 인해서.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수준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일한 대가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폭언의 성추행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울리는 어른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19살 이모군은 지난 6개월간 새벽도 휴일도 없이 일했지만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야근과 주말 수당 400만 원을 빼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장님이 나는 볼 일 없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명 중 7명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제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금방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채용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다 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위험한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합니다. 아예 최저 시급 자체가 없어요.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돈을 못 벌어요. 고용주의 폭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당한 행위도 비일비재. 18살 박모양은 계속되는 주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속앓이만 하다 결국 2달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잡고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팔 부분을 이렇게 주무르듯이 잡으면서 말이 바로 안 나가더라고요.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방치되면서 부당대우 관련 상담은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전문 근로 감독관의 확보라든지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인력 지원, 제도적 지원이 감독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힘없는 청소년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신용카드 쓸 때 할인 혜택 받으려면 전달에 30만 원 이상 사용 이런 조건이 맞아야죠. 근데 말이죠. 전달에 30만 원 썼다고 생각했는데 혜택을 그만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와 고객이 생각하는 전달의 기준이 달라서 포인트 적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약관에 깨알 글씨로 기준을 써놨으니 고객들이 알 리가 없죠. 카드 회사들 말이죠. 고객들한테 깨알 관리 좀 해주셔야겠어요. 엄혜린 기자입니다. 직장인 신유민 씨 지갑엔 3장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주유 할인, 커피 전문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용도에 따른 최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전월 실적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꼬박꼬박 채웁니다. 하지만 막상 쌓인 포인트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못해도 한 3만 원 정도는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열어보니까 한 16,000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카드사마다 혜택을 받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선택하는 25일 결제일로 가정해보면 카드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쓴 금액으로 나오지만 실적은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심지어 같은 카드사에서 결제일이 같아도 카드 종류에 따라 지난달의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놨을 뿐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달 실적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보통 계산이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냥 쓴 금액만 30만 원 썼으면 되는 거고, 네,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할부는 실적엔 포함되지만 첫 달 한 번만 계산되고 무이자 할부라면 포인트도 안 쌓입니다. 또 공과금과 세금, 관리비 등록금 등은 실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해서 2022년에는 2,000대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버스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405번 수소버스. 조용하고 매연이 없는 데다 승차감도 좋습니다. 차량이 소음도 조용하면서 그 언덕에 밀림이 일체 하나도 없어요. 손님들한테 안전성으로는 수소차가 확실히 유리하죠. 외부에서 빨아들인 공기에서 미세먼지 등을 거른 뒤 산소와 수소 연료를 결합시켜 만든 전기로 움직이는 방식. 버스 한 대당 성인 76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친환경 미래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건데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수소차는 700대가 넘지만 이런 충전소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충전소 부족 문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말에는 충전소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당장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비싼 설치 비용과 각종 규제 때문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충전소 확대를 당연히 해야 되고 보급돼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은 또 예산이라는 게 무진장 있는 건 아니고 위치 선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규제 일부인데 포지티브 정책이잖아요. 수소 인프라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수소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겨냥한 애니메이션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또 일본에서 야심차게 내놓을 애니메이션들을 먼저 맛보기로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떠돌이가 된 강아지 뭉치는 다양한 동료를 만나 모험을 떠납니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언더독에서 목소리 연기를 맡은 도경수는 실제로 캐릭터와 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어서들 가요. 저도 처음 뭉치를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래도 저랑 그런 용기 있고 도전하는 그런 성격, 그런 부분을 닮은 것 같아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2 새로운 낙원은 지난 2012년 100만 관객을 돌파한 전편보다 더 진한 감동과 세련된 컴퓨터 그래픽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2 인터넷 속으로, 구스 베이비, 드래곤 길들이기 3도 줄줄이 개봉하며 어린이 관객을 설레게 합니다. 오는 16일 베일을 벗는 일본 작품 미래의 미라이는 넓은 연령층을 공략합니다. 家族の特別な映画を見てご自分の家族のなんか大事さを感じてもらえたらすごくいい年にその年は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ぜひ見てください。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독특한 색깔을 가진 애니메이션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의 공기는 깨끗해졌는데요. 밤 사이에는 그 밖의 지방의 미세먼지도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충주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이른 아침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 습도가 50% 이하이면 불이 쉽게 올라갈 만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실효 습도가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이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쯤 일시적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년) 새해 처음 시청자 여러분께 주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MBN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MBN 건물 1층 로비에 보니까 청년이 미래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네, 청년이야말로 우리 사회 미래고 또 지금 나오는 노래처럼 희망의 나라로 이끄는 주춧돌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도 청년입니다. 사실 정앵커보다 제가 나이가 더 어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제 30살 됐거든요. 아이, 그럴 리가. 30살은 30살인데 네. 두 번째 30. 젊게 사시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시고요.